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인 오늘 경북 동해 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내일 오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0도 등 19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먼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 동해 중부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성덕대왕 신종을 주제로 한 소리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경주에서 펼쳐지면서 침체됐던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경주의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멋진 야경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순수한 우리 방식으로 만든 에밀레종.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밀레종을 본떠 만든 무게 4톤의 모형종을 치며 신라 천년의 소리와 혼을 느껴봅니다. 엄마랑 같이 하니까 소리도 크고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에밀레 주제관에서는 신라시대 범종 6개 모형이 전시됐으며 에밀레종의 특징과 과학성 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경주 유적지를 4D로 체험해보거나 천연기념물 경주계 동경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경주의 야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천년야행 경주의 밤을 열다 축제도 한창입니다. 신라 천년야행 행사가 있다고 해서 친구랑 한복 맞춰 입고 오늘 저녁에 야경도 볼 겸 해서 나왔는데 무척 기대됩니다.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다 본격적인 어둠이 내리면 동궁과 월지, 월성, 첨성대, 월정교 등의 경관 조명이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합니다. 축제 전부터 많은 연인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세계 연인의 날 기념 행사. 지난해 10월 엑스포공원에 있는 경주타워와 인근 황룡원 중도타워가 이색 혼례를 올리는 등 연인을 상징하는 두 탑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경주 시민들도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 관광객들도 경주 찾는 발걸음이 뜸했는데 이런 축제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경주를 찾으시고 특색 있고 아이디어 넘치는 문화 행사들을 통해 침체된 경주의 관광 산업이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독도 최초 주민인 고 최종덕 씨의 삶을 조명하는 사진전과 독도마을 조성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열리는 사진전에는 수십 년간 척박한 환경과 싸우며 독도를 지킨 최 씨의 삶을 담은 사진 80여 점을 전시합니다. 적극적인 유인화 정책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독도 마을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열립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지진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할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며 지진 빈도가 가장 높고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진이 빈번한 경북 동해안을 지진에 대응할 국가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고독사 등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부족한 복지 인력을 대신해 취약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두고 있지만 휴일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등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 계세요? 잘 계셨어요. 89살 김모 할머니 집에 이태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찾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고지서 내용도 알려주고 안부도 물으며 건강 상태도 확인합니다. 홀로 지내는 할머니에게는 매주 하루는 직접, 이틀은 전화로 말벗이자 보호자가 돼주는 관리사가 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겠어. 너무 잘했어.
대구 경북 지역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모두 1,200여 명, 1인당 돌봄 인원은 3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열악한 조건에 일을 그만두는 관리사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 올해 여름 폭염특보가 내려진 기간 대구 경북 지역 관리사들은 각각 15일과 19일, 전국적으로는 평균 13.5일의 휴일 근무를 했지만 초과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혹한 혹서기에는 취약 독거노인 관리가 더 강화되지만 활동 수당은 월 10,000원이 전부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봉사 정신에 그 투철한 사명감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단기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초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줘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고 혹한 혹서기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분들의 처우 개선이 돼야만이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거죠. 고령화 시대 부족한 복지 인력을 대신하는 생활관리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세계 철강산업 현황을 지도 한 장에 담은 2017년판 세계 철강산업 지도를 발간했습니다. 세계 철강산업 지도는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에 재발간한 것으로 국가나 철강사별 조강 생산과 철강 소비량, 주요국 철강제 소비 등 다양한 철강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별 철강 수출입과 세계 각국의 철강 수출입 관련 자료들이 있어 한눈에 세계 철강 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11월 1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프로축구 선수 체험인 유아 스틸러스 3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포항 스틸러스 클럽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선수 맞춤 영양식단을 제공받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소화한 뒤 포항 유소년 팀과 실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포항 스틸러스의 주장 황지수와 김광석, 신화용, 배슬기 선수가 코치로 참가해 참가자들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경주시와 부산 사하구, 경남 통영 등의 무선국에 대해 6개월간 전파 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혜택을 받는 시설자는 4,270명, 감면 예상 금액은 1억 6,348만 원입니다.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